여기 있었구만. 영차.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허리야.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묘 선생 오랜만이야. 식사는 잡섰어? 식사는? 아니 몽 선생님이 여긴 엠. 어쩐 일이시냐고요? 사랑방에 무슨 일이 있어 왔겠나? 오랜만에 묘 선생이 해주는 옛 이야기나 들어볼까 하고 왔지. 어휴, 노견만 아니었어도. 조그만한 게. 그럼 이번에는 동물 이야기나 해드릴게요. 오라 동물. 정확히는 고양이 이야기인데요. 몽 선생님은 집사들이 왜 저희랑 같이 살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귀여워서? 틀렸어요. 그럼 무슨 이유인가? 지금이야 이렇게 대접받고 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뭔가? 가만 보니 집같이 생겼구먼. 맞아요. 이건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톡이에요. 삼국시대라. 지붕 위를 자세히 보시면 고양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라. 근데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일 수도 있지 않은가? 개들은 쥐를 못 잡잖아요. 우리 고양이는 옛날부터 집을 지키면서 곡식을 탐내던 쥐들을 잡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밥을 얻어먹었다고요. 사실 우리도 쥐를 잡자면 금방 잡을 수 있네만 다만 맛이 없어서. 쥐 맛도 모르는 게. 지금 뭐라고 했나? 내려와 제 뜻은 보게 그런 게 묘선생. 아니라 어쨌든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고양이들은 아무튼 밥값은 하고 살았답니다. 또박또박 끝까지 말도 잘하는구먼. 어쨌든 고양이들이 밥값을 한 건 맞지. 하지만 우리 개들은 밥값에다 더해서 귀여움까지 한몫했고. 아니요. 우리 고양이가 귀여움으로도 개들보다 훨씬 앞선다는 기록도 많다고요. 그런 게 기록에 남아있다고?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당대에 이름난 학자와 문인들이 고양이를 키웠다고 해요. 동명왕편 등을 지은 대문장가 이규보가 현재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집사 중 한 명이죠. 어느 날 저 같은 검은 새끼 고양이를 얻고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하죠. 가닥가닥 털이 파랗고 동글동글 눈은 푸르고 모습은 범새끼 같으며 울음은 사슴을 겁준다. 붉은 끈으로 메어두고 누런 참새로 먹이주니 발톱 세워 들쑤시다. 꼬리치며 점차 따르네. 듣기만 해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구먼. 그런데 재밌는 건 고양이를 두고 쓴 다른 시를 보면 느낌이 사뭇 달라요. 이 시는 몽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감추어둔 나의 고기를 훔쳐 배를 채우곤 전연스레 이불 속에 들어와 잠을 자누나. 쥐들이 날뛰는 게 누구의 책임이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구 다니네.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자버리다니. 쯧쯧. 고양이들은 근무태만하다니깐. 이번엔 이 색의 시를 보여드리죠. 추위가 두려워 손님을 돌려보내고 불가에서 고양이와 친하노라니 득실이 서로 절반이어서 중화가 절로 새로워지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손님을 돌려보내 아쉽지만 고양이와 노는 즐거움으로 그 아쉬움이 상쇄된다는 의미 같네만. 오호, 제법이신데요. 찡긋. 이게 바로 고양이 존재 자체가 힐링이었다는 증거이지요. 좋아. 고양이가 예전에도 묘 선생처럼 귀여웠다는 건네. 인정하지. 또 다른 이야기는 없나? 제 귀여움을 인정하시니 하는 수 없이 숙종 이야기를 더 들려드려야겠네요. 숙종 나 알아. 숙종. 깜짝이야. 무서우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하루는 숙종이 후원을 거닐고 있는데 굶어 죽기 직전에 고양이를 만났나 봐요. 숙종은 그 고양이를 거두어 궁궐에서 키우게 하고 금덕이라는 이름을 내렸답니다. 숙종의 고양이 사랑은 금덕의 자식인 금손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왕 가까이에서 밥을 먹거나 숙종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도 있었대요. 야, 완전 고양이 팔자 상팔자였겠구만.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지요. 이런 숙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금손에게도 위기가 닥치는데 하루는 금손이 왕에게 올릴 고기를 먹었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절로 쫓겨나고 말아요. 너무하네. 고기 좀 먹었다고 고기도 없는 절로 보내나. 금손이 궁궐을 떠난 뒤에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승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금손이는 자신을 아꼈던 왕의 승하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식 이후로 3일 밤낮을 아무것도 안 먹고 슬피 울더래요. 오호,
신통한 고양이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고양이들만의 촉이 있다고요. 개들과는 다르죠. 묘 선생, 걔한테 혼나볼 테야. 아무튼 이런 금손의 이야기를 들은 숙종의 왕비 인현왕후가 금손을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요. 음식도 내주었지만 금손이는 숙종의 관을 모신 빈전 주위를 맴돌며 울기만 했고 결국에는 제발 숙종을 따라갔다는 말만은 하지 말게. 결국 금손이는 빈전 아래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고 인현왕후의 명에 의해 비단에 쌓여 숙종의 무덤인 명릉 근처에 묻히게 되었어요. 아이고, 딱하기도 하지. 숙종도 금손이가 잘 살길 바랐을 텐데 안타까워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조 때 화가인 변상벽 이야기랍니다. 평소 내성적인데다 말투도 어눌했던 그는 사람들이 그를 부르면 숨어버릴 정도였대요. 그렇지만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던 덕에 초상화의 달인으로 불렸답니다. 조상화의 달인답게 그림이 범상치 않구먼. 그럼에도 사람보단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를 그리길 좋아했대요. 왜 하필 고양이를 즐겨 그렸을까? 변상벽이 고양이 그림의 달인이 된 건 당대 유행하던 산수화를 그리기에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니 집집마다 흔히 키우던 고양이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오히려 고양이 때문에 고통받게 돼요. 그의 고양이 그림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고양이 묘와 참새 작은 한자 발음이 늙을 모아같이 작과 연상되어 장수의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겨져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수를 원했던 많은 의뢰인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집에 꽁꽁 숨어버리기도 했다더라고요. 좋아하는 고양이 그림 때문에 유명해져서 다시 고통받게 됐다니 재미있구먼.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고양이도 개만큼 옛날부터 인간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동물이자 친구였다는 것. 이야기 벌써 끝난 건가?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다음 시간에